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6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2025년 2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낙폭이 확대됐고 월세는 1분기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평균 4,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 집값 어플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 가장 많이 검색된 아파트가 둔촌동에 새롭게 지어진 그 유명한 신축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계약분 아파트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분양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몇 가구, 죽죽 가구가 등장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무주택만 그 죽죽 청약에 당첨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도 이 서울에 주택 마련을 위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 그 대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누구나 꿈꾸는 서울의 내 집 마련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는 이 서울의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7월의 한가운데 중순에도 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흐림과 맑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계속 맑을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상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이제 그 뉴스에서 이제 보셨듯이요. 지금 서울의 지금 평균 분양가가 평당 4,6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평당 4,600만 원이면요. 만약에 33평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일반 분양가가 이제 15억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1억 한 5천 정도가 이제 되겠네요. 자, 아까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 지금 이제 무순위 이제가 지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3년 전에 분양을 했을 때요. 예, 3년 전에 분양, 한 3년 반 정도 됐죠. 3년 반 전에 분양을 했을 때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예, 평당 3,700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미분양이 났었죠. 자, 그런데 그랬던 지금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지금 평당가가 얼마냐? 예, 평당가가 거의 8,500에서 9,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이제 그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죠. 이제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이 환수제거든요. 이제 재초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이제 재초안이라고 하는데, 자, 서울에 이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정비사업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아파트를 꾸준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대책에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좀 당길 겁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또 아마 이번 달쯤은 나오겠죠. 이번 달쯤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또 자세하게 제가 또 방송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빠르게 지금 이제 냉각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좀 시장이 좀 어려워졌을 때, 시장이 좀 냉각기에 빠졌을 때, 지금 이제 매수인 우위 시장에 있을 때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이제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차가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거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망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겠다, 앞으로 더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수는 그리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규제책이 그만큼 시장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쯤 내가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는 벌써 이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세미나에 지금 준비 중인 내용은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세미나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지금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는 당연히 시장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좀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뭐 예를 들어 뭐 압구정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또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또 이제 그들만의 리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지역들도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27 대출 규제 이후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게요. 부동산 시장은 너무 특히 주택 시장을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흐름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정부에 대한 이동 속도도 상당히 좀 빨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 시장과 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자, 하지만요, 이 주택 시장은 긴 호흡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요, 특히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한강변 벨트라던가 서울에 아니면 이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강북 쪽도 한강변 벨트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이제 선호도가 높잖아요. 선호도가 높고 또 이제 투자자들의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주변 지역에 충분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서울 도심권에는 아파트 공급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지역들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 한강변 벨트라는 거는 한정된 재화다라고 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지금 매수인 우위 시장에 있을 때 또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또 바라보시는 것도 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나올 부동산 대책이 좀 나오잖아요. 이 나올 이제 그 대략적으로 또 예상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가 이런 또 시장 전망까지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이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음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안전하고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투자를 계획해야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무료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참여 안내에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소액으로 한 2억 5천 정도로 해서 빌라나 어디 좀 네. 재개발이나 아니면 좀 유망한데 어디 음. 있을까 싶어서요.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2억 5천 정도도 이제 소액 투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좀 멀리 바라보고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어차피 음. 저기 작은 돈이니까 예, 멀리 좀 봐서 네, 관심 있게 아주 보신 지역은 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강벨트는 아, 좀 안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데를 찾고 싶은데 서울 내에서 또 좋은 데 찾는 것도 서울이 또 너무 넓다 보니까 어렵죠. 바로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역은 뭐 따로 뭐 보고 계신 지역은 없으세요? 뭐 저기 강서 쪽이나 강서요? 은평구나 뭐 아, 강서나 은평구 쪽으로 원하세요? 아니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금액이 그러니까 예. 어디 좀 추천하실 만한 오, 데가 있나 싶어요. 여기 혹시 그 부동산 방송 시청하신 지 별로 안 되셨죠? 네, 예, 별로 안 되신 티가 나요, 지금. 그래요. 예. 자, 지금 일단은 네.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여유자금 한 2억 5천 정도로 지금 투자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빌라나 그러면 이런 거. 내가 여유자금 2억 5천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네. 아까 금방 언급하신 데가 강서라든가 은평 쪽을 지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지역보다 내가 더 좋은 지역에 2억 5천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근데 그럼 지역 간에 좀 비교가 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직은 이게 방송을 오랫동안은 시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여유자금 2억 5천으로 내가 강서나 은평보다 더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역 간의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 간에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자, 서울은 중구하고 종로 여기에 일자리 많죠. 그렇죠? 네, 여기를 네.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해요. 원도심. 네, 네, 예, 그다음에 강남 쪽에 일자리 많죠. 그렇죠? 네, 예, 여기도 이제 강남의 이제 도심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의도 일대, 영등포 일대 여기가 일자리가 많죠. 그죠? 네, 예, 여기도 이제 도심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은요. 이렇게 네,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3도심과의 접근성이거든요. 네, 예, 요 3도심과의 접근성인데 그래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강북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마용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예, 마포는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도심과 가까우니까 가격이 높죠. 그렇죠? 네, 네, 예, 우리가 여기 성동구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지역택 쪽 최근에 또 지역택조와 입주한 데가 벌써 지금 이제 30억이 넘어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성동구도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근데 용산은요, 3도심의 정중앙이야. 그러니까 마용성에서도 용산이 가장 비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해되시죠? 용산에 물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산은 조금 힘들죠. 예. 네, 네, 예. 네, 자, 이렇게 그 마용성이면 보세요. 마포구 뒤에 서대문이 있거든요. 네, 네, 서대문은 마포보다 싸요. 왜? 도심에서 머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은평이 제일 싸요. 왜? 도심에서 제일 머니까. 네, 그다음에 이쪽 똑같습니다. 마용 성동이 있고 성동 광진구가 또 있고 한강물 벨트. 그다음에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뒤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용산을 중심으로 용산 중구, 종로, 그다음에 여기 성북구, 강북구 가장 끝허리에 도봉구가 있어요. 네, 네, 도봉구가 제일 싸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도 노도강, 그러니까 노도강이 가장 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네, 노도강에서도 도봉구가 가장 서울의 도심에서 멀리 있죠? 네네. 그러니까 제일 싼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쪽에 강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강서하고 은평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강서하고 은평은 이 도심에서 좀 멀잖아요. 그죠? 네, 은평은 좀 예, 그냥 메리트 멀기 있지 않아요? 때문에 자,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 2억 5천으로 요런 지역에 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여유자금 2억 5천 정도로요. 네. 2천 정도로 강남 3구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 강남 3구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여기 혹시 그 잠실동이라고 아세요? 네. 예, 잠실동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중에 상급지의 관문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잠실동 일대 같은 경우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다 묶였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잠실동에 지금도 여기 아파트들은 다 묶여 있죠.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요 저층 주거 지역들이 이 잠실동이 예전에 24년도까지는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같이 묶여 있었어요. 네. 근데 24년도에 풀렸거든요. 예, 풀리고 네. 지금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강남권에 묶여 있는 강남 3구에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에요. 네네. 그런데 요 잠실동이요. 요 네. 잠실동 일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선초 옆이나 트리지움 아래쪽 요 잠실동이 노후도가 강남 3구에 우리가 뭐 반포동이라던가 서초동이라던가 요런 지역에 저층 주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높아요. 아, 노후도가. 네. 자, 우리가 네.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개발 압력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가 강남에 최근에 보면 뭐 서초구의 방배 아니면은 뭐 이제 반포동 뭐 요런 지역들 계속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예, 투자 금액이 보통 이제 5억대, 6억대예요. 네. 근데 모아타운 지정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도를 보면 잠실동이 훨씬 더 노후도가 높아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런데 얘기가 그동안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얘기가 못 나왔던 거고요. 얘기가 못 나왔던 거예요. 네. 실질적인 노후도는 여기가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 입지를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이 잠실동, 예. 삼성동, 그다음에 대치동, 그다음에 잠삼대청이잖아요. 그죠? 네네. 자, 예전에 묶였던 지역이 더 입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 전체적으로 봐더라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나 모아타운으로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보다도 더 입지가 좋은 데가 여기예요. 아, 네. 자, 근데 여기가 보면 이렇게 노후도도 높으니까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네. 자, 거기다가 입지는 또 훨씬 좋네요. 그죠? 네네. 입지는 아까 뭐 반포동이라던가 이런 데도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방배동이라던가 이런 데보다. 그죠? 자, 네네. 입지도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조합 사업이죠. 조합원들이 그렇죠. 동의를 해야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합원들의 동의. 그죠? 네네. 네. 그런데 강남권은 약간 강북하고는 약간 틀려요. 어떤 면이 틀리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재개발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 빌라 조그만 거 주고 큰 거 아파트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라 소유자들은 좋겠죠. 네. 그런데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큰 땅 주고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죠.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하죠. 예, 싫어하겠죠. 특히나 네. 강남권은 땅값도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월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를 합니다. 네. 근데 빌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찬성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권에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도 조금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오래 걸리는 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조합으로 조합 설립이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돼야 되는데 조합 설립은 75% 이상 동의가 돼야 돼요. 일반적인 재개발은요. 네. 자, 그러면
25% 이상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쵸. 뭐, 이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뭐 네, 네. 운영비만 나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제 갈등만 지금 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거냐면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뭐 하나 신속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25% 이상 반대를 하면 아예 그냥 구역 지정 해제예요. 그냥 다시 가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요 잠실동은요. 네. 그럴 걱정이 없어요. 왜? 여기는요. 공동주택 비율, 즉 빌라 비율 있죠? 네. 빌라 비율이 거의 95%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얘기 나오면 자, 어때요? 빌라 소유자는 무조건 찬성이죠.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 동의받기가 상당히 쉽겠죠. 네, 네. 즉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지역입니다. 네. 예, 좀 이해되시죠? 아시아 선수촌이 있는데 그 근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드리면 어느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요 지금 이제 9호선 라인 쪽 요게 쪽 중간에 이게 9호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9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단부, 하단부 나뉘어요. 네. 근데 상단부는 여기 그 잠실 세내역 근처 예전에 신천역이거든요. 여기는 투자하시면 안 돼. 네. 왜? 여기는 지금 상권들이 너무 좋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래도 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아시아 선주촌이 있잖아요. 송파의 네. 대장주. 네. 예, 바로 옆에 있는 하단부는 왼쪽. 그러니까 아시아 선주촌 왼쪽이 좀 좋아요. 아, 네.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선주촌 바로 옆이면서 이제 또 탄천이 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예, 지하철이랑 조금 멀어요. 아, 예, 그래서 또 여기나 아니면 상단부는요. 상단부에서는 오른쪽 있죠, 오른쪽. 네. 예, 오른쪽 같은 경우 지금 삼전역 9호선 바로 역세권이면서 2호선 또 잠실 세내역. 여긴 또 역세권이면서 또 여기 또 잠전초등학교가 있어서 여기는 또 학세권이에요. 또 초품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 하단으로는 이제 왼쪽, 상단으로는 오른쪽. 요 지역이 네. 그래도 잠실동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괜찮은 지역인데 요 네, 지역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지역도요. 지금 네. 물건들은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또 강남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 발품 열심히 파시면요. 네. 아마 한 2억 5천 정도로 충분히 좀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물건 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좀 이쪽으로 알아보세요. 네, 예, 아까 그 감사합니다. 강서나 은평보다는 훨씬 낫죠? 아, 네, 네.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지역도 한번 임장 가보시고 앞으로는 저희 방송 더 자주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억 5천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한데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소액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전문가와 이야기하지 않고서 이 돈은 정말 이 서울 변두리 쪽에다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혼자 지레짐작하시는 거거든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안쪽으로 여러분 가고 싶은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도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여유자금이 한 3억 정도 있어가지고요. 네. 예, 자녀 명의로 해서 강남 쪽에 조금 개발될 만한 지역에 묻어주고 싶은데, 네. 예, 최근에 보면은 강북 쪽도 3억 네. 정도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강남 쪽에 가능할지. 3억 정도 투자 지역이 있을는지. 네. 예, 그리고 연락 뭐, 잘. 예,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네. 반포 일동에 네. 투룸 빌라인데 5년 된 신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6억 8천이었고 전세가 2억 8천이어서 제가 한 1억 정도가 초과가 돼가지고 제가 못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강남 쪽에 투자 3억 정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는지.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리 네네. 앞선 시청자분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더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 돈으로 강북밖에 투자를 못 하겠더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맞아요. 혹시 전문가는 찾을 수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남 쪽 좀 보지. 반포동도 보셨네요. 그죠? 아, 네네. 예. 반포동도 보셨으면요. 네. 아까 제가 금방 그 전 시청자님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잠실동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예. 혹시 그 방송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잠실동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군데 더 찍어 드릴게요. 네네. 예, 두 군데 중에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네. 자, 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일단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 그렇죠? 아, 왜? 네.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던 지역은 좋은 지역이니까 묶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강남 상구에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노후도가 가장 높다. 여기가 거의 노후도가 20년 노후도가 거의 70%를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아, 근데 강남 상구에서는 아까 반포일동 같은 데도 거의 대부분 50%대예요. 네. 50%대. 자, 그러니까 노후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면 이제 사업 속도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여기는 빌라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 개발 얘기가 나오면은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다. 제가 이거를 좀 네네.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제가 인근에 혹시 그 일원동 쪽 아세요? 아, 네네네. 예, 일원동의 그 대청마을 쪽 아시죠? 예예. 예, 대청마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대청마을이. 근데 이 대청마을이 일부 지역은 지금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일부 지역도 이 아래쪽, 이 대청마을 아래쪽 같은 일원동의 이제 하단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원동에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들도요, 투자 금액이 5억 이상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남은 대치동이 좋은 거지. 그렇죠? 대치동이 지금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지. 지금 대치동이 좋은 거지. 사실 일원동이 대치동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일원동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수서 일대 아닙니까? 수서 일대?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남은 대치동이 좋은 거지 일원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근데 송파는요, 어디가 좋아요? 잠실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송파도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송파는 요 잠실동 일대가 좋은 거지 아래쪽에 뭐 송파동, 가락동, 문정동 이런 데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 지역이 묶였던 데가 잠삼대청이었는데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잠실동은 예전에 묶였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투자 금액이 5억 이상이고 입지가 어떻게 보면 일원동보다는 잠실본동이 훨씬 더 좋은데 여기는 투자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 5천대면은 잘 찾으면 물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럼 반 가격인데 입지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훨씬 좋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그 전 시청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서 좀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선지 쪽, 그러니까 하단부는 왼쪽, 상단부는 오른쪽, 역세권 쪽으로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한번 물건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지역이 알겠습니다. 잠실동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배동 아시죠? 네. 예, 방배동 뭐 아시겠죠? 자, 방배동 네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반포벨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방배동에 지금 방배 5구역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하고 있고, 근데 요 주변 지역에 방배 13이나 방배 14구역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요 주변 지역에 좀 지도를 좀 크게 지도를 좀 크게 좀 늘려보면 여기서 내방역에서 여기 방배역 사이에 저층 주거 지역이 있어요. 네네. 저층 주거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들 같은 경우가 자, 지금 방배 5구역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네. 방배 5구역이 방배동에서는 가장 대장주예요. 예, 네네. 가장 대장주인데 이 네. 방배 5구역 아래쪽에 역세권 지역에 여기가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라촌이에요. 네. 네네. 근데 여기가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아마 투자 금액은 지금 3억까지 되시잖아요. 네네. 3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한 네. 조금 되시면 한 3억 중반이나 아니면 3억 후반대 네. 요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여기도 상대적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보다는 빌라 비율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거 입지가 상당히 좋죠. 7호선 내방역에 2호선 방배역, 그죠? 네. 그다음에 방배동의 대장주 방배 5구역 아래쪽, 그리고 여기가 어, 거의 평지예요, 또 입지도. 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요 방배동 쪽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잠실동 있죠? 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빌라 네, 많은 곳에 네. 그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땅값들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 땅이 희소하니까, 그죠? 네. 거기다가 월세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거의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런 거죠. 빌라는 조그만 거 주고 아파트 큰 거 받는 거고, 예. 단독 다가구 주택은 큰 거 주고 작은 거 받는 거예요. 아. 자, 그럼 빌라 소유자들이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여기가 감사합니다. 잠실동은 거의 뭐 공동주택 비율이 95%대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사업 속도는 아마 잠실동이 앞으로 개발 훨씬 얘기가 나오게 빠르겠네요. 되면 상당히 빠를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만미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빨리 또 현장에 가보시고 좋은 물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지역 일러드렸는데요. 재개발 구역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어떤 지역을 골라야 하는지 또 그것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거 적용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타난 이후 많은 분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벌 돈이 있으니까 대출 받아서 좀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 대표님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자,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 사실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과거에 내 집 마련을 했을 때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LTV,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요.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담보로만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 사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LTV 이후에 DTI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제 소득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소득을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DSR입니다. 이 DSR도 지금 스트레스 금리 3단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한도가 더 줄어들었어.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초유에 지금 이제 금액 제한이 들어왔죠. 이번에 6억 이하. 예, 주담대는 6억까지 해줄게.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내가 레귤러리하게 소득은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또 소득도 많고요. 내가 충분히 대출을 10억, 20억 받아서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즉, 내가 대출 받아서 좋은 급지에, 좋은 입지에 이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면. 예, 그만큼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주택시장을 보면요, 이 주택시장 지금 양극화됐죠. 예, 상고, 하저. 예, 좋은 지역 더 많이 올랐고요. 예, 그렇지 못한 지역은 거의 반등도 못했습니다. 그죠? 자, 이 상고 하저 현상이 최근 몇 년간에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면서 이 급지간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급지간 이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급지에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데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급지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매매가 상승률이요, 전세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갭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주택시장을 보면 주택시장 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급지간의 이동도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랬던 시장에서
이번에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자, 주담대 최대 한도 6억까지죠. 예. 6억까지니까 소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다가 주택을 매입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이거를 우회하려면 은행 자율적으로 했었던 뭐 만기 40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이에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대출이 더 줄어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지금 뭐냐? 아파트를 갭으로 먼저 사놓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 및 그다음에 상급지로의 주택시장 진입이 거의 뭐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요. 보통 우리가 내 집 마련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을 보통 하셨거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다 그렇죠. 예. 보통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그죠? 네,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자, 또 하나는 이게 또 일반적인 패턴이죠. 내가 지금 다른 데 좀 거주를 해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좀 모아요. 예. 시드머니 모아서 아파트를 다른 지역,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를 갭으로 투자를 해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갭으로 투자를 해놓고 내가 여기 전세 빼서 입주를 하는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갭 투자가 들어가니까 꼭 약간 좀 투기성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들이 아파트를 갭으로 투자해 놓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조차도 지금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서울 도심권에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 정비사업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정비사업지도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감소가 하고 있어요. 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울에 지금 강북 지역들도 뉴타운이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을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게 뭐예요? 서울에 대규모로 재개발 만한 데가 없으니까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나온 게 모아타운입니다. 즉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노후도 요건이 낮다 보니까 조합원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못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서울의 도심권의 정비 사업지도 지금 자연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 즉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는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분도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왜? 재건축을 한번 볼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층 재건축과 중층 재건축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저층 재건축은 조합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중층 재건축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저층 재건축 다 끝났잖아요. 지금 강남 쪽에 남아있는 거 중층 재건축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냐? 자연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또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에 들어올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줄어드는데 서울에 들어올 사람들은 많아요. 거기다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 높아져요. 경쟁률은 높아지고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지금 아까 보셨듯이 지금 서울의 평균 분양가 4,600만 원 넘어갔습니다. 33평 기준 15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25평 기준 11억 5천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경쟁률은 높아지고요. 예,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요? 강일지구에서 조금 한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싸게 나온 이제 그 신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69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시세보다 10억씩 싸게 나온 게 아니라 2억 정도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69점이 떨어졌습니다. 69점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분양가에 대한 상승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임대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갭으로 사놓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패턴들도요. 현재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소액으로 이제 갭 투자가 안 돼요. 예,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갭 투자해놓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 자, 그래서 아파트 갭으로 사놓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여건들이 지금은 거의
중급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예. 마포에서도 그래도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요. 25평형 같은 경우가 지금 17년 1월 달에 평균가를 보면 자, 매매가 6억 6천이고 전세는 4억 8천입니다. 즉 1억 8천 내 돈 있었으면 2017년도에는 1억 8천이면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5평형 갭으로 내가 사놓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갭 투자가 2억 미만이었죠. 자, 그런데 25년 6월 달에 지금 보니까 똑같은 마레프 25평형 6월의 평균 가격이요. 매매가 19억, 그 다음에 전세 한 7억 4천, 거의 11억 5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이면 거의 한 8년 전 아닙니까? 예, 강산도 한 번 안 보냈어요. 자, 8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금의 갭으로 11억 5천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또 갭으로 사놓고 내가 나중에 입주하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제 부동산 그 627 부동산 대책 규제 이후에요. 아마 이제 추가적인 대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아마 공급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이번에 공급 대책 안 나오면 또 주택가격 폭등입니다. 자,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4기 신도시 같은 추가적인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올 겁니다. 왜? 얘는 공급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3기 신도시도 지금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추가적인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올 거고요. 상대적으로 신도시에 비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속도가 빠른, 특히나 도시권 같은 경우에 예, 대안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뭐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에 대한 용적률 추가 완화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예, 지난 정부와 더불어서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냥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돈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소액으로 어차피 재개발이 활성화되니까 우리가 소액으로 선정 가능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금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급지 이상은 못 들어가요. 내가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런 초기 재개발은 안 그렇거든요. 초기 재개발은 중급지도 초기 재개발 지역은 뭐 한 1, 2억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초기 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선정 가능하면서 내가 소액으로 급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급지 간의 이동이 너무 어려운데. 자, 그래서 소액으로 대신 접근을 하면서요.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을 하는 패턴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갭으로 사놓고 나중에 입주를 하는 이런 패턴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패턴들 우리가 과거 했던 패턴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있냐? 자,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자, 초기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 중에 이제 초기 재개발 투자는요, 이제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필수. 대신에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주택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재개발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어디가 유망한 초기 재개발 투자처인지 그리고 소액을 어떻게 시간으로 묻어놔야 하는지 자세한 방법도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나 또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석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제가 지금 개포동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전세로 거주하고 있긴 한데 네. 그 여유 자금이 조금 남아서 한 5, 6억 정도가 되는데 네. 요걸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얼마 전에 지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일원동에 네. 그 대청마을 쪽에 빌라를 예전에 뭐 전세 끼고 뭐 1억 5천 정도에 뭐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한번 가봤는데 네. 요즘에는 이게 많이 매매가가 올라서 어. 전세 끼고 해도 거의 뭐 5억 5천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방송 전에 한번 보니까 뭐 한남뉴타운 근처에 그 동빙고동? 네. 뭐 그쪽도 한 5, 6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강남 쪽 그 일원동 하는 게 좀 괜찮을지 그 동빙고동 쪽 하는 게 어디가 좋을지 나을지. 어차피 금액은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아서 대청마루와 이 동빙고 어디가 더 좋은 투자처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원동 쪽 아까 제가 잠시 일원동 쪽에 제가 잠시 좀 비교를 해뒀었는데, 예, 자 네네. 일원동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대치동 바로 옆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강남에 입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 지역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일원동이 개발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 따라가겠죠. 네네네.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대치동에 지금 혹시 그 33평 기준 아파트 가격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많이 비싸죠 요즘에. 예, 한 30억 후반대예요. 맞아요. 네. 예, 자 여기가 그러면 일원동에 투자하면은 뭐 요 주변 지역 아파트 따라가겠죠. 예, 그런데 예. 사실 이런 거죠. 대치동이 좋은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원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뭐 대치동보다는 좀 가격이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여기 지금 한남뉴타운이 있거든요. 예.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요. 한남뉴타운은요. 2, 3, 4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뉴타운 한 50억 정도 봅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서 한남 5구역은요. 저희가 60억 정도 봐요. 예. 자, 근데 동빙고동은 한남 5구역 바로 위에 있거든요. 요 지역. 네. 예, 요 지역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의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5, 6억 정도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용산 쪽.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아. 지금 대치동은 지금 30억 후반대. 여기는 우리가 네네. 예상하는 게 5, 60억대. 아. 자, 대치동은 지금 33평 기준 35 후반대잖아요. 네네. 예, 한남 5구역은 썩은 빌라가 35 후반이에요. 아.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러면 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요 네네. 똑같은 빌라를 투자를 하고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재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가 아파트가 더 높아요? 용산 쪽이 더 높겠네요. 용산 쪽이 훨씬 높죠? 네네.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제가 지적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는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투자자들이 이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게 지역적인 이제 비교가 좀 어렵거든요. 자, 여기 지금 올해 2월 달에 한남 1구역, 여기 이제 구역 지정됐죠? 신속으로. 그건 아시죠? 네네, 들었어요. 예, 여기 구역 지정되면서 예, 올해만 15억 올랐어요. 오. 예. 자, 근데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 여기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10억짜리, 20억짜리 고급 빌라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급 빌라가 많으니까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아. 자, 그런데 이런 거죠. 2003년도에 한남뉴타운 구역정 봤을 2003년도에 한남뉴타운 구역정 됐을 때 여기는 다 썩은 빌라가 있고 여기는 고급 빌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포함을 안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한남 5구역의 빌라들이 3, 40억이에요. 아. 그럼 여기 고급 빌라들 10억, 20억짜리 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발해야죠. 예, 지금 상황이 역전됐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또 앞에 파크사이드 서울, 그다음에 수성구 부지 개발, 민족공원 앞에 입지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예, 차라리 여기다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강남이라는 터울에 좀 이렇게 휩쓸리지 않으시고 또 용산 알짜배기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